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벤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이 좀 파란불을 켜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 흐름 먼저 살펴볼게요. 효성중공업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많은 부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또 전이 이제 미증시가 또 급락이 나왔었고 계속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시장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또 중국 상해 증시가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면서 오늘 또 장중에 또 2% 이상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다가 좀 그래도 워낙에 좀 우리 코스닥 증시나 국내 증시가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 반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조금씩 시장은 내성이 생길 거라 판단되고 있고 다음 주 양해가 마무리됐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또 이제 전에 효성중공업도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동아 화성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증속기와 발전기를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서 최대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 부분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또 그리고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 또 재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 여파, 또 그리고 그룹사의 세금 추진 문제, 그리고 미국의 또 한전의 이제 반덤핑 관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악재가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말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한번 큰 수익을 챙겼고요. 다시 한번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뭐 수소차, 뭐 자동차, 그리고 또 IT, 또 5G 모든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이상 대부분 다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이제 안정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한 2%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지만은 서서히 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2,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돌파 시에 9만 원 라인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67,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7만 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차 섹터에서 효성중공업 꼼꼼하게 다시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양해와 관련해서 로보티즈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산업과 또 AI, 로봇 산업을 같이 융합해서 사업의 주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에 시작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배달 사업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애플, 또 아마존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국내 뭐 삼성이라든지 LG에서도 로봇과 AI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AI 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이후에 후속 섹터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9월 달에도 중국에서 AI와 로봇 또 그리고 5G 산업에 1,7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시장이 2%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시장 여파를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8,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돌파 시에 2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모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15,500원, 1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어제 짚어봤던 종목 두 가지를 다시 가격 전략 짚어봤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열어볼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을 텐데 첫 맞습니다. 번째로 어떤 섹터 들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하다 보니까요. 좀 정치 인물주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정치 인물주 섹터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달릴까 말까 해서 이 정치 인물주 섹터 들고 오셨지만 늘 인기 검색 상위에 있는 네, 키워드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네. 비보호라고 주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요.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인물주를 연이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또 시장 대비해서 뭐 미래차 섹터라든지 뭐 컨텐츠 sek터 너무나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또 리스크가 크고 또 그리고 사람의 어떤 한 말의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정치 인물주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전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 그리고 차기 대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원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었던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서현이라는 종목들은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맞아요. 새롭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 새로운 윤석열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최대 주주가 이제 파평윤 씨 종친회에 소속돼 있다라고 해서 오늘 2연상이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로 선임된 유재만 변호사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오늘 네. 다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종목이 숨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남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을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장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장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 인물주로는 지금은 대안주인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1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도 한번 목표가를 터치했고 다시 한번 오랜만에 3월 달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다시 타점이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남성의 현재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4% 상승하고 있고요. 3,9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성의 모멘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남성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은요, 대표적인 카 오디오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비디오 기기뿐만 아니라 뭐 GPS 수신기 그리고 스마트 키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또 이제 아마존과 협업을 통해서 차량용 AI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사 오터를 탑재한 인포테이션 기기를 아마존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미래차 관련 종목들, 자동차 그리고 또 IT 관련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시가 약간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회사인 죽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죽스에서는 로봇 택시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스타트업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 승합차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된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뭐 전기차 사업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해 나갈수록 직접적으로 남성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남성의
시장의 이제 윤봉수 회장이라고 윤봉수 회장님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대 법학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봉수 회장이 또 같은 파평윤 씨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파평윤 씨, 또 종친회라는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평윤 씨와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어서 직접적인 정치 인물주 또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2019년도 사회이사로 선임했던 양재택 이사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대 법무법인 또 채움 대표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던 펜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애니능률의 어떤 호재가 그대로 작용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정치 인물주로도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미래차 관련해서 조정이 좀 큰 폭에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아마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같이 동반하는, 같이 수반하는 그리고 같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남성을 가져왔습니다. 네, 남성을 이렇게 들고 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11%대까지 치솟고 있어서 매수가를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재가 일단 부근에서요. 뭐 마찬가지로 남성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IT 관련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변동성이 크고 또 정치 인물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차트가 안 나왔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는 4,3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4,3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4,7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대가 2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5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는데 종가상 3,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600원이나 또는 3,6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미래차와 또 콘텐츠 섹터, 콘텐츠 엔터 섹터들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OTT 섹터입니다. OTT 섹터를 또 네.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전 코너에서도 손오공에 대해서 네. 다뤘었고.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연속 비보호를 주셨어요. 네. 최근에 뭐 시장이 계속 불안하니까요. 뭐 그 섹터에서 비보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섹터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당연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오공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이 네. 오늘 하루 종일 뭐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이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이제 월트 디즈니 부사장을 역임했던 분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손오공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장주와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어떻게 보면 한국 진출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를 소개해드리고자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의 최대 수혜주를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SM 라이프 디자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을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격으로 봐야겠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3,02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 그에 따른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월트 디즈니의 어떤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DVD도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SM 라이프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또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존의 애플 TV 또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OTT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가장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장과 좀 상관계수가 적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콘텐츠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에서 이제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국내에서도 개봉이 됐어요. 3월 달에 네. 개봉하면서 개봉하자마자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나리에 대한 수상도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양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로브에서도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다음 달에 열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또 오스카상에서 작품상에 수상할 수 있다는 거론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골든글로브에 이어서 또 오스카상까지 수상을 했을 때는 예전 제2의 기생충만큼의 또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예전에 뭐 바른손이라든지 바른손 E&A 같은 경우가 주가 바닥 대비해서 막 3배에서 4배 이상 아주 큰 급등이 한번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컨텐츠 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5G, IT 관련 종목들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엔터 관련 종목들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화 미나리의 배급사인 시네마의 판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에 따른 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국내 진출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SM라이프 디자인을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SM라이프 디자인이 뭐 미나리 아니면 네. 그 디즈니 플러스에 의해서 급등한 전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실적이 좀 적자 전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네. 실적에 대한 악재는 없을까요? 뭐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실적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보다는요.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뉴스에 나오고 또 작년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앞으로의 실적을 결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 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수혜감과 그리고 사실상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급사 시네마의 배급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테마성으로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디즈니 플러스 국내 진출에 따른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도 분명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SL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2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요. 그때 4차 목표가까지 아마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시장 여파로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좀 하락폭이 확실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다음 달에 오스카상에서 작품상의 어떤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라인 때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디즈니 플러스 국내 진출에 대한 임박 소식에 손오공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2,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3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3,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과 SM라이프 네. 디자인 오늘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을까요? 네, 지금 2월에 이어서 3월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널뛰기 장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 주 양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요.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국내 증시가 좀 빠르게 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짜드리고요. 다음 주에 시장의 강력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병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